네, 월요일에 또 황금 라인업이죠. 함정남 차장님 이어서 김경준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트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과 황금 비율 시간 진행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눈에 띄는 섹터들, 원전 등을 중심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직까지 이제 조기 대선 일정을 앞두고 관련한 내용들도 많이들 관심 두는 것 같고요. 어디에 저희는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황금 비율 어떻게 짜셨는지에서 힌트 얻을 수 있겠죠? 네, 지금 동일하게 비율은 동일한데 다양하게 겹치기도 해요. 사실은 앞부분에 정책주가 있고 중간에 저PBR이라든지 현금이 많은 쪽 이런 쪽을 배치를 해둔 게 있지만 사실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적인 부분 다양한 배당 성향까지 고려한 다양한 부분들이 앞단에 5에 속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3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 요단에서 두둑히 이제 챙겨가야 될 부분들은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끝단에 20에 해당되는 실적 처음에는 50에 있었었는데 점점 이제 뒤로 밀리더니 실적 요 부분을 저는 2분기 때까지 반드시 줄여나가자라는 주의죠. 제일 좋을 때 줄여나가자.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도표 하나를 준비해 온 것도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좋은 상향된 종목 중에서 그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뚝뚝 벤치마크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3년도 이때 보면 23년도에는 특히나 위에 차트를 보시면 마이너스 11%를 찍었었는데 이게 실적이 나쁜 종목이 아니라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대비 하락을 했다. 그 이유가 23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0조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상반기 때는 제가 실적이 괜찮다라고 했었죠. 1분기,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괜찮은데 3분기, 4분기 때는 좀 조심을 하자. 그게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리 땡겨가지고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가지고 다른 쪽에서 수입을 해온 쪽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하반기 때는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아직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실적주는 좀 덜어내자, 익절을 하자 이런 주의고 두 번째가 이제 드디어 환율이 1,360원대에 안착을 안착이라기보다는 도달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주말에 보니까 작년 12월, 올 1월 달에 레포트에서 1,400원 이하를 예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전부 다 1,400원 또는 1,440원 정도를 이제 밴드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빠지고 심지어 제가 준비한 차트에서 옵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환율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해야죠.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 종목들을 지금 담아 놓을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담아야 되는가 아니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봐야 되는가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S&P 500과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2005년도부터 분기마다 성과를 한번 비교하는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앞부분에 하락할 때 이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하고도 이제 두 개를 섞어가지고 했는데 우선은 달러 인덱스만 보더라도 양구간 모두 주가가 미국 쪽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면 네. 한국은 어땠느냐? 다음 이제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한국 역시나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동일하게 주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통, 건설,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까지 확대되는 정말 저PBR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고 자사주 소각까지도 다 버무릴 수 있는 그런데 환율까지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 그리고 환율 하락의 수혜 기업이 교집합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찾아주셨을까요? 네, 지금 제가 찾아왔고 그것들을 봐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들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미국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해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오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스물스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국내에 이제
고배당 종목들이 어떻게 됐느냐. 쫙 올라가고 있는 쪽이 고배당주의 성과이고 밑으로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의 이제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좀 처질 때에 우리나라의 고배당주들은 선방을 했구나.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게 설비 투자 쪽, 우리나라 네. 설비 투자 쪽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 상당히 이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 하단을 보시면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설비 투자는 떨어지고 있는데 우측에 잉여 현금 흐름 쪽은 그 주황색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비 투자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쪽은 캐펙스 쪽으로는 둔화되고 있는데 주주 환원 쪽에 자원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까지도 챙겨 보셔야 되시고 끝으로 역시나 정책 관련된 거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성량 확대 그리고 배당에 관한 소득은 분리과세하겠다. 이런 쪽이 나오면 이쪽을 버무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 다양한 조합들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 성량이 높은 쪽도 있는가 하면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자사주 비율은 높은데 네. 배당 성량이 낮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양하게 믹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를 짧게 보시면 자사주 비율은 높은데 배당 성량이 낮은 기업 저희의 두산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데 배당 성량이 낮은 기업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차트로 준비해 봤는데 이 종목에는 현대제약홀딩스가 저희 종목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개입할 여지들이 높죠. 이게 자사주 소각해라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하나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반드시.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이유로 각각의 조금 더 가까운 종목들을 살펴주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ASR 종목들 꽤 있는데 그동안 뭐 매일같이 얘기했던 종목들 외에서 한화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하셨었어요. 한화도 이제 지주사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7만 원까지 홀딩 의견 유지하십니까? 네, 작년에 이제 12월 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7만 원까지 충분히 보이는 게 그 당시에도 PBR 0.22배로 굉장히 낮다. 그러면서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까지도 다 엮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NAV 대비해 가지고 한 80% 정도 할인받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거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7만 원까지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얘기 주셨던 현대 GF홀딩스 목표가 9천 원인데 이건 어떡할까요? 이것도 보유? 네, 보유인데 지금 새로운 게 일단은 깊게 들어가 보시면 정지성 회장이 지분이 40%거든요. 그리고 그 오너 일가 쪽이 77%예요. 그런데 이분의 정지성 회장의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1972년생이기 때문에 네. 다른 총수들이라든지 대비해서 그러네요. 낮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속 관련된 이슈보다는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열어두시고 한 9천 원 정도까지는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GF홀딩스 역시나 한화와 이제 두 종목 다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이유는 오늘 이제 말씀 주실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 보로노이네요. 네. 정말 뜨거웠던 정말 관심이 막 집중됐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요즘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자체 이 정도 막 관심이 아직 안 쏠리고 있어요. 보로노이 다시 이제 관심을 끌어올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 회사는 선택성 요 단어 하나하고 선택성. 뇌투가 요거랑 VRN 10, 11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뭐 작년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리가캠 알테오젠 그리고 올해는 뭐 펩트론 뭐 ABL 바이오 요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에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머리를 기르고 싶은 분들이 요 적정하게 오면 되게 안 이뻐 보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때 일명 거지존. 그렇죠. 네. 그래서 거지존.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로노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지존을 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첫 번째로 인해가지고 선택성은 뭔가. 요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선택성은 기존 이제 약물들이 딱 들어가면 나쁜 애들한테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애들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작용이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암 치료를 하면서 다른 부작용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암만 타켓으로 하는 그런 선택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그 선택성이고 선택성.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뇌투가. 그런데 그 비소세포성 폐암 같은 경우에 이제
뇌전이가 돼가지고 사망하는 확률이 5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장기니까 뇌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약물이라든지 독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과율이 중요한데 보통 투과가 일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튕겨져요. 뇌에 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데 동사가 설계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투과율이 굉장히 높다. 요거 하나랑 끝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이제 후보 물질이죠. VRN, 10, 11 같은 경우에 10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용어가 어렵거나 해가지고 그 뭐지 해가지고 그냥 공부 안 하시고 탁 넘어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뇌전이 유방암 치료제. 요것만 뇌전이 되는 뇌로 전이돼 가지고 암 입장에서는 생존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게 약이 안 듣는 뇌 쪽에서의 머무르는 게 중요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아이러니하게 생존율이 길어졌을 때, 암 환자분들이 생존율이 길어졌을 때 뇌전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로 전이되는 유방암의 치료제다. 그런데 이게 글로벌 임상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에너트와 더불어 가지고 병용 그 공동 개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요 한 꼭지를 기억하시면 되시고 VRN 11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죠. 비소세포성 폐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타그리소라든지 아니면 유한양행의 뭐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에 1년에서 18개월,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C797S라고 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드리면 유전자에서 797번째 네. 이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 세린으로 이제 바뀐다 해서 C797S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97번째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기존에 시스테인인 줄 알고 약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세린으로 바뀌면서 약물이 더 이상 안 듣는, 그래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한테 내성을 이기고 대응이 가능한 신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연말 일상을 지금 완료를 하고 계획이 완료를 하고 내년도 이상 그리고 가속 승인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챙겨보시라 말씀드리면서 가격적인 부분 98,000원에서 매수가는 98,000원에서 112,2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2,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로는 15만 원, 그 중장기로는 이제 22만 원인데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가 있죠. 그 손해 났을 때의 그 손실률 그리고 이익 났을 때의 이득 보는 부분, 수익률, 손익비를 계산했을 때 단기 같은 경우에는 2배밖에 안 돼요, 겨우. 그렇기 때문에 뭐 포트에서 5%나 7% 정도 던져놨다가 이제 수익이 조금 발생하는, 그러니까 매수 단가 정도의 고가 라인에서 추가로 확 더 사신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중장기의 손익비 같은 경우에는 6배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재미없는 구간에서 사시다가 이제 거지존을 극복하고 나서 튈 때 한번 매도를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지존을 활용해서 매수하고 이제 또 마음에 드는 기장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또 리즈 경신을 할 때쯤 또 탈출하는 전략으로 보로노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로노이 한동안은 시장 관심 밖에 있던 이 종목의 내용들 자세히 전달받았고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말씀 주신 가격 라인 잘 설정해서 저희도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프리마켓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뚜렷하게 보여지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오로지 최근에 시총 14위로 올라온 두산에너빌리티가 눈에 띕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또다시 4%의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삼성물산 역시나 같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는 대형주 단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시세는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반응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강보학권 정도 역시나 코스닥 내에서도 뚜렷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고요. 거래량이 그럼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로지 원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4%, 현대건설 마찬가지고요. 한국전력, 한전산업, 수산인더스트리 모두 다 이제 원전 쪽의 종목들이죠. 코스닥 거래량 상위에도 보성파워
한국파워텍 눈에 띄고요. G2파워 5% 상승세, 우진엔텍, BHI, 일진파워까지 모조리 다 오늘은 원전으로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봐도 의미가 있을까요? 상승률 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신풍제약이 이제 원전 외쪽에서 눈에 띄기는 하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른 국가에서 지금 확산이 꽤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도 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외에도 수산인더, 우진, 현대건설, 두산, 한정 KPS, 두산 에너빌리티. 자, 지금 거래량 상승률 상위권 1위부터 10위권까지는 파미셀과 달바, 신풍제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원전 쪽이라는 게 눈에 띄고요. 라파스도 눈에 띄네요. 이거 원전은 아니죠. 오늘 9%로 주가 등락률 기준으로는 지금 위에서 세 번째를 자리하고 있는데 개별 모멘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오늘의 시세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서 앞서 한정남 차장님의 의견을 좀 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